여기는 경남 이음방송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리와 마음으로 보다 이음 프로젝트의 진행을 맡은 신무경입니다. 조금숙입니다. 조아라입니다. 김기환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이음방송국 진행을 맡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71년 전 6.25의 참화를 입고 이제 상처를 입고 정말 우리 선진국으로 발버둥하는 이때 코로나라는 이 큰 질병이 와가지고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우리의 오늘 이 방송이 그런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게 될 수 있다면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 한가 조화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데요.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함께 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어 어울리게 하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소통이라는 키워드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뜻깊은 일일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죠. 오드리 헵번. 그녀는 얼굴이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떠나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 아름다움이 더욱 유명하고 우리가 그녀를 오래도록 기억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저 오드리 헵번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너무 이뻐서 그러니까.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얼굴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합니다. 그런 그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눈을 갖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또한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자신이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서 걸어라. 우리가 어떤 풀을 볼 때도 내 마음이 깨끗하면 잡초가 전부 다 꽃으로 보이는데 내 마음이 불결하면 꽃도 잡초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과 같이 저 사람이 아름답고 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이 아름다우면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나가려면 뭐 전부 경쟁자도 많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그걸 갖다가 하나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사회에 더불어 사는 사회의 하나의 동료라고 생각하고 항상 많은 사람보다 정말 아름답고 보고 선하게 볼 때 내 마음도 자연적으로 선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 참 맞죠. 네, 저도 너무 잘하시네요. 공감하는데 네. 아마 선생님이 작가 활동을 하셔서 그런지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데 우리 저기 시각장애인 작가분들의 작품을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네, 예, 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녀와 동화책 김광수. 지난주 딸내가 친정에 다니러 왔다. 소녀가 내게로 다가와 할머니 동화책 읽어줄게 하며 가방에서 책을 꺼내 펼치더니 책을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다. 나는 손녀의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작년의 일을 떠올렸다. 손녀가 그림 동화책을 가져와서 할머니 책 보자 할 때의 난감함이란 소녀는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책을 펼쳐서 그림을 보며 제가 하는 글자만 골라 이야기를 만들어 내게 들려주는 것이었다. 나는 맞장구 치며 코가 시큰해짐을 느꼈다. 때로는 할아버지랑 어린이 배드민턴 라켓으로 배드민턴을 치다가 할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할머니 배드민턴 치자며 내게 졸랐다. 그러면 내가 할머니는 못 쳐 하고 대답하면 손녀는 아, 참 할머니 눈이 잘 안 보이지? 가슴이 후벼 파는 듯 아팠다. 소녀는 동화책을 읽고 빈 종이에다 편지를 쓴다며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읽어준다. 내가 만약 단 하루라도 눈이 보인다면 손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배드민턴도 함께 쳐줄 것이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강숙 시인님의 그 손녀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정겨운 모습이 그대로 눈앞에서 선하고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생각이 나네요. 이 글을 쓴 사람은 김강숙 씨라고 앞에 나오셨지만은 이분은 이제 어릴 때부터 아니고 후천적으로 이제 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천천히 일한 게 올해 나이가 56세인데 지금 이제 완전 실명을 해가지고 현재 생활하고 있는데 아까 그 어떤 타이틀에 나오다시피 선녀와 그 동화책이라는 건 상당히 그 참신하고 예쁘고 좀 이랬지만은 끝에 가서 점점 그 내용은 침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그 사람 현재 그 사정, 자기 형편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눈이 차츰차츰 가가지고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지금 손녀가 같이 이제 배드민턴을 취재하는데 나는 소녀는 할머니 눈이 그런 줄 모르고 취재했지만은 이 할머니는 그를 듣고 칠 수도 없고 안 칠 수도 없고 굉장히 그때 마음이 침울했을 겁니다. 난감하셨어요. 예, 아주 네, 난감했죠. 정말, 그래서 그 말을 갖다가 내가 눈이 안 보인다 이럴 말을 했을 때 나도 같은 시각장애로서 그 말이 얼마나 아팠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 시인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김강숙 작가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되게 저는 밝게 조금 이렇게 희망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네네. 아, 저는 듣는데 눈물이 핑했어요. 어떻게? 저도 아니 사람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저기 준비된 그쵸. 미래의 사람으로, 시각장애인이죠. 네, 어떻게 네. 될지 모르는데 네. 정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제가 알기로는 김기현 선생님은 4살 때 병을 앓으셔서 시각을 잃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선생님?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맹이라는 단어가 있던데 예. 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전쟁은 하나도 안 보인다는 뜻이고 네네. 약시는 좀 보인다는 네, 뜻입니다. 약시. 예. 그 전맹은 전혀 안 보인다는 거. 아,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선입견이 시각장애인분들은 점자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예. 또 점자만 이렇게 그 우리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루아침에 시각을 잃게 된다면 저는 점자를 학습해 본 적이 없잖아요. 예, 예. 그럴 경우에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아, 근데 이 점자는 네.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한글 배우듯이 이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가장 기본적인 그 하나의 이제 그 길이고 우리가 재활할 수 있는 그런 바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모르면은 정말 그 문명을 면할 수 없듯이 우리는 점자를 알물해서 많은 도서를 접할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의사도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남의 책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좋은 그 책이라든지 좋은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점자라는 것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손을 가지고 글을 읽을 때 손에 감각이 와야 되는데 네. 감각이 어릴 때부터 실명을 한 사람들은 쉽게 감각이 오지만은 중도에 실명을 한 사람들은 이게 손가락이 무디지 가지고 네네. 감각이 안 옵니다. 아. 그래서 점자를 해야 되기는 되지만은 점자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 지금 시각장애인이 약 25만 내지 30만이 있습니다만은 네. 실제로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은 2만 명이 안 됩니다. 아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럼 점자를 모르면서 그걸 못하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보조기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 뭐 노트북도 나오고 한 손에 나오고 이 시각장애인들이 말을 해가지고 이제 그 녹음을 했다가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그 말을 해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열심히 공부가 좀 교수들도 있고 판사도 네. 있고 변호사도 있고
또 학교 선생님도 있고 다양하게. 네, 아나운서도 자기가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지금 경남에서 지금 유일한 우리 지금 이은 방송국의 시각장애인 진행자이실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뭐 우리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제가 시각장애인이라고 항상 절망에 빠져 있으면 내만 우울한 게 옆에 사람까지 우울하기 때문에 내가 즐겁게 낙천적으로 살 때 옆에 사람도 그 원래 행복은 하나의 전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웃을 때 옆에 사람 웃어주니까 내가 비록 침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하기 위해서는 뭐 웃기신 것도 웃고 이렇게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 역시 정말 빛을 잃고 터널 속에서 날씨가 밝은지 어두운지 구름이 낀지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산다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뭐 시리에 빠져 있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고 그래서 내 문제는 내가 개발하고 극복해야 내 자신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자질 항상 공부하고 어든지 우리는 열심히 누든지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내 자신이 변화할 때 이 세상도 변화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일일신 매일매일 배우고 이래야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사람 국민이 나와야 새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많이 침울해하고 지금 뭐 장애를 가지지 않으신 분들도 마음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다음에 회복하기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은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조금 나를 개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가치의 가치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 저는 또 한 번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치 그리고 함께라는 가치를 높게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 소셜미디어에서 대구에 거주하는 70대 시각장애인이라고 소개하시는 선생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저기 조금순이 고향이 대구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분은 시각장애... 대구는 좋은 게요. 대구는 겨울 되면 대구탕 끓여 먹으면 참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은 이제 시각장애인으로 단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작은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그 변화는 무엇이냐 하면 한 달에 한 번 그분과 비슷한 환경의 시각장애인 친구들과 소풍 나들이를 하는 것인데요. 자원봉사자들의 편안하고 다정한 안내를 받아서 335 짝을 지어 떠나는 소풍은 참으로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합니다. 소풍 가기 전날 밤은 어때요? 우리 옛날 기억 떠올리시죠? 그쵸. 기대와 설렘으로 어린아이처럼 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갑갑한 실내를 벗어나 확 트인 자연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걷기 운동도 하면서 건강은 덤으로 좋아지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것을 함께 느낀다고 생각하니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도 훨씬 더 소홀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소풍이 주는 의미가 비단 소풍이 가지는 단순한 의미를 벗어나서 시각장애인이라는 편견을 거두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함께 느끼고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더욱 뜻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소풍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시각장애인 분들은 직접 보지 않고도 분명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선생님? 시각을 제외한 다른 모든 감각 기관을 동원해서 듣고 느끼고 상상하면서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그려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 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역사박물관이나 아니면 전시관 작품들을 보면서 그 시대를 살지는 않았지만 그 공간을 본 듯이 상상하면서 그죠, 선생님? 그들이 살아왔던 시대를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저도 시에서 그런 걸 한번 썼습니다. 6월에는 장미가 피는 그 장미였는데 그 장미는 아름답고 좋은 향기를 품고 있지만 그는 하무 10일홍이라 해서 그 꽃도 10일 이상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아를 볼 때는 꽃이 피었을 때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꽃이 졌을 때는 굉장히 추하게 보이는데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마음의 눈이 이거를 보기 때문에 뭐
한번 어찌 아름답다 생각하면 그 뭐 명령 몇백 년 가도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런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이 훨씬 더 영광 기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우리 시각장애인 작가님의 아름다운 시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안티프라민. 병원 가기 싫은 날. 김미화. 주위에 계시던 어떤 분이 몸에 심하게 통증이 오거나 못 견디게 아프거나 병원에 가기 싫으면 아픈 곳에 안티프라민으로 온몸을 도배하셨던 분이 있었다. 아니, 몸이 그렇게 많이 편찮으시면 병원에 가시지 그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그러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면 병원에도 너무 많이 다니니까 지치고 힘들어 라며 한숨을 푹 내쉬면서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봄맞이나 가을맞이 새 단장으로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 싶을 때는 예쁜 도배지를 사다 도배하곤 하는데 그분은 아픈 몸에 잠깐이라도 통증을 가라앉히는데 안티프라민으로 온몸을 도배하시면서 의지하셨던 것 같다. 우리들이 볼 때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다. 지금은 하늘고향 저 먼 곳으로 떠나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내가 몸이 심하게 아프거나 엄마가 보고 싶을 때는 나도 내 아픈 몸과 마음에 안티프라민을 발라보고 싶다. 그러면 상처가 치료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될까? 저는 안티프라민 하면 생각나는 게 어릴 때 그러니까 동그란 총인데 이렇게 초록 그린이랑 초록색의 간호사가 그려져 있죠. 그 향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르면 좀 시원하고 그런 근육통 이런 데 좀 발랐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 최근에도 보면 또 안티프라민이 파스 형태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파스 형태로요? 네네네. 아니 저는 어릴 때 어머니께서 겨울에 우리가 손이 많이 트면 거기 피난데 거기를 안티프라민 발라주시더라고요. 그거 너무 따갑지 않나요? 그때는 따가웠는데 아마 그게 약이니까 좀 내일 아침이면 낫겠거니라는 그런 추억이 있네요. 그게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나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안티프라민은 완전히 만병통치약이잖아요. 배 아프면 배에다가 발라주고, 그죠? 예, 팔 아프면 팔 아픈 데다 발라주고, 머리 아프면 머리에다 바르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럼 낫습니다. 그러면서 시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인님이 병원에 너무 왜 안티프라민을 여기저기 계속 바르냐고 물어보니까 병원에 너무 많이 다니니까 지치고 힘들어.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짠하게.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정말 만병통치약이에요. 네. 저도 사실 그러니까 병원에 자주 가는 스타일은 아닌데 왜 가기 싫었냐면 가서 기다리고 또 너무 가면 바로 해결이 딱딱 되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런 시간도 그렇고 또 너무 가기는 가정도 또 쉽지 않고 이런 부분도 힘든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시각장애인 분들은 병원을 다녀오시는 게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그렇죠. 불편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뭐 병원뿐만 아니고 이동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동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병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게 안 아프면 병원에 안 가고 자동에 치료되겠지 이런데 근데 지금 안티프라민 쓴 작가가 김미화라고 이 우리 시각장애인 그 소리작은 도서에서 작가의 만남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에 한던 전부 다 같은 회원인데 저 사람은 원래 나이가 49살, 26
예, 26살에 자기가 이제 소아당뇨를 이래가지고 눈을 잃었습니다. 예. 그래서 안티프라민이라는 것은 어떤 일개 안티프라민 약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우리가 옛날에 뭐 어디 사실 몸이 좀 아프면 밥만 많이 먹으면 낫는다 이런 말 있듯이 예, 그랬듯이 안티프라민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각장애에서 장애가 많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극복하겠다는 의욕만 있으면은 비록 거기에 대한 약을 안 먹어도 우리가 이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금 코로나에서도 코로나 얘기 너무도 우리가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우리 사람이 살아나가면 이거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하나의 시험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너무 여기에 뭐 그 콤플렉스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좀 마음을 굳게 먹고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은 무엇이든 우리가 못 이룰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국민 파이팅! 네, 그래서 선생님의 그러니까 활기 넘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외면의 아름다움보다는 정말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평소의 모습에 좀 반성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의 향기, 자연의 소리, 그 외 세상이 가진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 또한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행복일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음 프로젝트와 함께 하게 되어 저희 또한 다시 한번 같이 우리 가치의 가치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그렇습니다. 이 이음 프로젝트가 오늘 이거 첫발 내딛는 하나의 이제 시발점인데 여기 정말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뭐 NG도 많이 날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더 그 소중한 말씀 또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소리를 배워보는 시간과 라디오 극장 가야의 노래가 방송될 예정이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문화행동 경남의 프로젝트로 진행된 경남이음방송국은 작가 안젤리나 기술 한국마을 방송지원협회 기획공항발전소가 함께합니다. 오늘 진행의 김기환입니다. 신부경입니다. 조금숙입니다. 네, 저는 조아라이고 기술을 맡아주신 곽성현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